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 서울병원 혈액종양학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철결핍 빈혈의 가장 중요한 지식인 철분 대사에 이어서 여성의 철결핍 빈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은 전체 3000mg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적혈구에 180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1mg 정도가 섭취가 되고, 피부나 대변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철분이 빠져나가는 게 1mg이기 때문에 남자분의 경우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평행 상태를 이루면서 3000mg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자분의 경우에는 생리라는 변수가 있어서 하루에 3mg 정도의 철분이 항상 빠져나가게 돼 있고, 따라서 먹는 양 1mg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철분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의 철결핍 빈혈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이 생리입니다. 폐경이 오기 전까지 여자분이 생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폐경 전까지 계속 이런 생리혈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게 되고, 개개인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생리양이 길거나 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철결핍 빈혈이 심하게 오기도 합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가끔 헤모글로빈 수치가 4, 5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개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늘 생리혈에 의해서 철분이 꾸준하게 빠져나가는 상태로 빈혈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결국 이 정도 수치까지 됐는데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생리혈은 굉장히 중요한 철결핍 빈혈의 원인 중에 하나고, 대개는 생리양이나 기간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생리양이 많은데도 빈혈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생리양이 적은데도 빈혈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철분을 흡수하고 유지하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빈혈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가임기간이 아니다, 또는 가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40대 이후이시다, 이럴 때는 반드시 소화기 계통에서 어떤 피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젊은 여자분의 경우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같은 궤양성 질환에 의해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위암, 대장암과 같은 암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분 결핍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을 먼저 보면, 빈혈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증상들이겠죠. 빈혈이 있으면 우리 몸의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피곤하다, 계단을 한 3층 정도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 무기력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고, 어떤 분은 뇌에 혈관이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산소 부족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전부 다 빈혈에 의한 증상이자 철분 결핍 빈혈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 말고도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이, 철분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장기인데, 특히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라는 그런 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부, 모발,
손톱 이런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부나 모발, 손톱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잘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결국 철분 부족에 의한 증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철분 부족이 심해지게 되면은 소화불량이나 또는 이제 그런 전신적인 무기력감을 더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증상들까지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결핍 빈혈은 이 단순한 빈혈을 넘어서서 몸의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분을 잘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이러한 증상들의 호전은 물론 미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자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철분결핍 빈혈은 아주 치료가 간단합니다. 결국은 먹는 약으로 드시든지 아니면 정도가 심한 분들이나 흡수가 잘 안 되는 분은 주사제를 쓸 수 있는데, 먹는 약을 쓸 것이냐 주사제를 쓸 것이냐는 환자분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약의 경우 주로 많이 쓰는 약이 이제 F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제는 하루에 한 알씩 2번을 복용을 하게 돼 있고, 이걸로 통해서 한 4에서 6개월 정도를 복용을 하면은 되게 철분결핍과 빈혈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철분결핍 빈혈의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철결핍 빈혈의 치료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결핍 빈혈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빈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생리에 의한 것이냐 또는 소화기 계통의 출혈에 의한 것이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드시는 약이나 주사제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투여해야 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 투여 방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철분을 드셔서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진 다음에 바로 끊어버리면 악화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철분을 계속 지속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드리는 철분결핍 빈혈의 치료 방법, 그리고 철분제를 드셔도 교정이 안 되고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찾는 강의를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의 철결핍성 빈혈을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철분 대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총 3000mg 정도가 우리 몸에 철이 들어있고, 이 중에서 적혈구에 1800mg, 보통 성인은 하루에 나가는 양과 들어가는 양이 일정히 유지되기 때문에 평행 상태를 이루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생리라는 요소가 있어서 3mg 정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모자란 상태다. 여자분의 철분결핍 빈혈의 대표적인 원인은 생리이지만, 나이가 많으신 폐경이 온 분들이라든지 빈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기 계통의 검사를 통해서 궤양이나 암을 구분해야 되겠다.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피곤하다, 숨이 차다, 무기력하다, 두통과 같은 산소 부족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런 미용과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소화불량과 같은 신진대사와 관련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약 또는 주사제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개개인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여러분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빈혈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하시는 환우분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